정부의 고강도 방역 대책에 맞춰 동해안 시군들이 연말연시 해맞이 명소와 관광지를 폐쇄하는 등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동해시에서 확진된 학생과 보호자들이 며칠 동안 병실 이송과 자가격리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의 기본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남강릉역과 38선역, 화진포역 건립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에서 확진자 가족인 50대와 평창에 사는 1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 103번째, 104번째 확진자로 분류됐고 동해에서도 2명이 발생해 동해 88번째, 89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속초에서는 열흘 만에 리조트 직원인 5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속초 45번째 확진자가 됐고 철원에서는 1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3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방역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해맞이 축제를 전면 취소한 동해안 지자체도 주요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등 강화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곳곳에는 해변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 명소 폐쇄 방안을 밝히면서 지자체마다 해맞이 축제 취소에 이어 아예 해변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경포와 정동진, 주문진 등 해수욕장 104장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주변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월대산, 모산봉, 안반대기 등 해맞이를 위한 산 정상 출입도 통제합니다. 양양 낙산 해변, 속초 해변, 동해 추암 해변 등 동해안 주요 해변은 내년 1월 3일까지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해맞이 관광이 불편하게 됨에 따라 동해안 숙박업소들의 예약 취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및 모든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합니다. 강릉시는 객실 50% 이내 숙박업소 영업 제한으로 찜질방 등으로 관광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25일에서 26일, 31일에서 1월 2일까지 5일 동안 목욕탕 업종에 냉온탕의 모든 시설을 집합 금지시켰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경우 면회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가운데 강릉시는 요양원, 장애인,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은 함께 모일 수 없는데 강릉시는 아예 31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음식점 내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15시부터 1월 1일 금요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매장 내에서의 취식은 불가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또 오죽헌, 바다부채길, 소량수목원, 모래시계 공원 등의 관광시설도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로 오는 연말연시 KTX 승차권은 여전히 매진 행렬이어서 관광객 방역 대책을 놓고 지자체의 고민은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에서 최근 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밀 접촉한 가족들이 며칠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동해 중앙초등학교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지난 19일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관련자들까지 더해 하루 확진자는 36명으로 가장 많았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자녀의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한 가정은 최근까지 동해시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몇 번 확진자인지를 제가 모르죠. 음성이지만 확진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통보조차도 안 왔어요.
밀접 접촉자인 부모는 자녀와 같은 집에서 4일 동안 계속 머물렀는데 외출은 하지 않았지만 음식과 생활용품 등 자가 격리자로서의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물품도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안전과에서는 명단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건소에서 전화를 준다고 그랬대요. 자가 격리와 확진자 이송 등 관리에 부실했던 동해시는 뒤늦게 어제 확진자와 보호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고 확진자 이동 역학 조사가 늦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동해시는 검사자가 워낙 많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라든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내와야지만 물품을 지급한다든지 전담 공무원이랑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2차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동해시에서는 어제까지 13,000명가량이 검사를 받았고 동해시는 조만간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0년을 보내며 마련한 연말 기획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육 현장에도 엄청난 충격파를 안겼는데요.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다 5월 첫 등교는 물론 등교 중단과 원격 수업을 반복하면서 1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새학기가 됐지만 교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엄습한 학교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등교 대신 온라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4월 9일 시작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학교는 허둥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도 형편없었습니다. 어떤 수업이 효과적인지 분석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동영상만 올려놓는 수업 방식이 대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쌍방향으로 수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3분의 1 이내로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할 수 있는 작업이 안 됩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4월 이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좀 많이 우려스럽네요. 첫 등교는 봄이 아니라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5월 13일 작은 학교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밀집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 학교는 5월 20일 고3 교실부터 열렸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이 돼서야 모든 학년이 등교를 맛봤습니다. 그렇지만 학년을 나눠 격주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는 방역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 체크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핸드폰에 작아진다 원력 뜬 거 보여줘야 되는데. 교실은 물론 급식소도 뛰어앉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름방학 전까지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전교생 등교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왜 하필 나 때 코로나19야 라며 탄식을 쏟아내던 고3. 2주 연기된 수능 시험을 사상 처음 12월에 봤습니다. 추위와 함께 학교가 코로나19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월과 춘천 동해에서 교내 전파가 잇따랐습니다. 춘천에서는 교습소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평창에서는 PC방에서 고교생이 집단 확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128명과 교직원 33명이 확진됐습니다. 결국 지난 12월 21일부터 등교가 다시 전면 중지됐습니다. 가공할 코로나19의 엄습으로 도란도란하던 교실, 왁자지껄하던 복도, 시끌벅적하던 학교 운동장이 2020년만큼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가 50년 넘게 단절된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남강릉역 신설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역을 철도로 잇는 동해 북부선은 지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뒤 현재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받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에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2조 7,406억 원을 들여 111.7km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겁니다. 사업 노선의 시작은 강릉시 박월동에 있는 남강릉 신호장이며 종점은 고성군 현내면의 제진역입니다. 중요한 건 역사 위치와 개수입니다. 모두 6개의 역이 신설 또는 확장되고 3개의 신호장도 신설이나 기존 신호장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 북부선의 강릉 역사는 추가 신설 없이 기존 KTX 강릉역의 지하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진역과 양양역, 간성역이 신설되고 속초역은 동서고속철과 역사를 함께 사용하며 제진역도 일부 개량해 기존 역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했던 남강릉역과 38선역, 화진포역은 역사 신축 대신 신호장 형식으로 경유지에 포함됐습니다. 철도 열차 운행을 하면서 철도 간의 교행이라든지 좀 안전 운행을 위해서 신호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간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동해 북부선이 남북 물류 수송과 경남북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주민 요구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해 북부선을 통해서 동해안 전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 동해선 철도가, 동해 북부선이 앞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북부선은 이르면 내년 연말쯤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돼 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연말이면 지로용지 형태로 받게 되는 적십자 성금은 지금껏 지역의 이통장들이 직접 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십자가 공짜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불만이 이통장들 사이에 계속되는데요. 적십자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년 안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변화의 기미는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적십자 지로용지 수십 장을 들고 눈이 얼어붙은 마을길을 오르는 함시종 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 위에 집집마다 옮기는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용지를 직접 나눠줘야 하는 탓에 부당한 업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 연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거죠. 면단위나 구도심은 지로용지를 주려면 산 중턱이나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12월에 한 차례 용지가 나오고 2월에도 이른바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용지가 나옵니다. 지금 누가 적십자비 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거를 반박을 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안 내더라고. 2차 또 나오면 또 돌려야 되고 두 번을 돌려요. 지난 2000년부터 이통장들이 직접 적십자 성금 용지를 배부해왔지만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주시 업무도 아닌 걸 별다른 설명 없이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성금 납부 실적에 따라서 이통장 협의회에 일부 보조금도 지급됐는데 성금을 전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행정기관에 공짜 노동력을 쓰는 셈입니다. 지로용지 배부에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부 방법을 좀 다양하게 우편으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갖고 배부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적십자 강원지사는 우편으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 모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입니다. 55만 건 우편으로 다 했을 때 1억 6천 정도 발생하고요. 저희 우편을 전체 고적인 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좀 모금 취지에도 좀 맞지 않아서. 한편 적십자 본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모금 방식을 3년 안에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일부터 강원도에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돼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예외 적용됩니다. 또 방역당국은 식당 외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강원도는 지난해 시도별 표준 점수 평균에서 국어 92.7점, 수학나 95.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수학 가도 89.6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3개 영역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언어 영역도 최상위권인 1등급 비율이 3.6%로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적었습니다. 강릉시가 2020년 감동 강릉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강릉페이 발행을 최고 뉴스로 꼽았습니다. 관광 거점도시 사업 등 국비 3,549억 원 확보, 지자체 최초 전시민 코로나19 전수검사, 철도 허브 도시와 국제 물류 중심 도약, 오죽꽃 개화, 홍제교 개통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시청 책문화센터 개소, 강릉 경포해변 방역관리 우수 해수욕장 선정, 마실버스 확대 운영, 강릉 과학산업단지 분양 완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직원 등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